신장에 안 좋다길래 계란도 고기도 끊었는데 계단 몇 개를 오르는데 다리가 떨려 주저앉을 것 같다면 그건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단도 건강 정보도 누구보다 열심히 챙겨오신 어르신일수록 오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지켜온 방법이 몸을 살리기는커녕 스스로 버틸 힘을 잃게 만들고 결국 병원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저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줄여야 할 때와 오히려 꼭 먹어야 할 때를 의사 기준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진짜 범인도 아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정보가 소중한 분들의 밥상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75살 김정리 어르신은 지난 7월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몸속 찌꺼기를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금 어르신은 그 기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라 수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어르신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바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계란 반찬을 없애고 저녁에 먹던 생선구이도 끊으셨습니다. 고기는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신장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갈까봐 먹는 것부터 철저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국도 건더기 없이 국물만 조금 드셨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점, 나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 끝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벌떡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우셨습니다. 현관문 앞 계단 3개를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1시간은 꼼짝도 못하고 쉬셔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고 와서 바로 저녁 준비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2달쯤 지나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자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셨을 텐데 그날은 5분도 채 걷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힘들어. 손자의 말에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하고 걱정했고 아들은 팔에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병원 가보시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 본인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한밤중에 깨어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6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워진 느낌이 아니라 몸 안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고 단백질을 아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장보다 근육과 체력이 먼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몸 전체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몸을 떠받치던 힘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이 조절되고 면역력이 유지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줄이면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몸을 지탱하던 기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천천히 약해집니다. 1년에 1% 정도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다릅니다. 근육은 신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몸은 새로운 힘을 만들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근육을 조금씩 깎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때감이 떨어지면 집안 가구를 태워 난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요즘 병뚜껑이 잘 안 열립니다.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워지고 예전엔 한 손으로 들던 것을 이제는 두 손으로 겨우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흔히 들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난 겨울 가벼운 감기를 앓은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콧물이 조금 나고 목이 칼칼한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틀이면 나았을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고 2주가 지나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 공장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꺼내 면역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회복에 쓸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 하나에도 몇 주씩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조사에서도 단백질을 제한하며 식사량을 줄인 어르신들은 신장 수치보다 기력과 보행 능력이 먼저 나빠졌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다 몸 전체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근육은 한번 빠지면 다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이 넘으면 같은 노력을 해도 근육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고 단백질을 아예 끊어버리면 신장은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몸 전체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결국 신장만 보고 단백질을 무작정 줄이는 선택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단백질을 조절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신장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신장 필터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신장을 배수구 필터로 생각해 보세요. 주방 싱크대 거름망처럼 물은 쭉 빠지고 찌꺼기만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필터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필터가 망가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구멍이 커져서 영양까지 새어나가거나 반대로 막혀서 찌꺼기가 제대로 안 빠지는 겁니다. 조절이 필요한 신호는 이렇습니다.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플러스가 3번 이상 반복될 때, 이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만일 때, 신장 필터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레아티닌난 수치가 기준보다 높고 매년 계속 올라갈 때 필터가 점점 막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진 외에도 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찰흙처럼 자국이 한참 남을 때 이건 신장이 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절이지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절히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 노년기 단백질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한 알은 적은 양으로도 근육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공급하고 기력과 회복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이 막힌다, 신장에 안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계란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실제로 떨어진 경우에는 노른자 빈도를 조절하거나 섭취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란은 피할 이유도 안 좋은 식품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가 나쁜 이유를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준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포가 움직이게 하는 데 쓰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필요한 인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때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전보다 훨씬 쉽게 지칩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낮 동안 쌓인 인이 저녁 무렵 가장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겪고 병원에 오셨다가 검사에서 인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인이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피 속에서 칼슘과부터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수도관 안에 석회가 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심장은 더 세게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가며 결국 뇌졸중 중이나 심근경색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대한신진장학회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 수치가 높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노른자를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인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멀쩡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버거워하고 있다면 이 인을 처리하는 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란을 아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절해서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바짝 지지는 후라이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키웁니다. 반대로 반숙으로 삶거나 술안이나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시면 영양 흡수는 높아지고 신장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계란을 드신 직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바로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인과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신장이 괜찮은 분들에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이고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방법만 지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건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의심하셨다면 이제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진짜 범인은 계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가공식품 속 인산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신장학회는 신장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을 가장 먼저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계란이나 고기, 생선에 들어있는 인은
먹어도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보통 30% 정도만 쓰고 끝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그대로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신장이 막아낼 틈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줄였는데 인 수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의사 말대로 계란도 줄이고 고기도 조절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빠져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아침에 토스트와 슬라이스 치즈, 점심에 라면이나 즉석국, 저녁에 어묵국이나 가공찌개, 간식으로 커피 믹스 한두 잔. 이 조합이 계란보다 훨씬 신장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계란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원재료명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산염, 인산나트륨, 인산칼륨, 폴리인산염.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전부 같은 계열입니다. 인자가 들어있거나 영어로 폴스페이트라고 적혀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뒷면 글씨가 작으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보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몇 초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품들은 습관처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햄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게맛살, 슬라이스 치즈, 가공치즈, 즉석국, 라면 스프, 냉동식품, 커피 믹스, 탄산음료, 이온음료. 반대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 채소, 과일.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은 손은 조금 가지만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었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식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인산염은 계속 쌓입니다. 계란은 조절하면 되지만 인산염은 표시를 보고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장 볼 때 인산염 3글자만 피해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곧 약이다. 700년 전 선조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말이죠.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아닌 인이 더 위험하다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밝은 미소를,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